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0일 금일 특징주 공략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핀텔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는 제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모두 다 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거 차트가 얼마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아요. 아직 한 달도 안 된 종목이죠, 상장한 지가.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아주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지만 올해 같은 시장은 사실 기본적 분석이 의미가 없는 구간이 많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특히나 기본적 분석보다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예수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안 됐는데 제가 항상 신뢰성은 좀 낮지만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기준을 잡아드리는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 매매하실 때 아주 좋은 팁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이 핀텔이라는 종목은 상장 가격이 얼마입니까? 15,3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15,300원에서 볼 때 근사치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가격이 어딘가 봤더니 15,000원 구간 정도면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죠. 확정은 아닙니다. 15,000원이 될 수도 있고 15,500원이 될 수도 16,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값을 이 구간 정도에다 가능성 있게 놓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음봉의 하단이 어딘가 봤더니 자, 우측에 보면은 1,850원 정도 되네요. 그럼 1,850원에 좀 가까운 근사치는 11,000원이 제일 가깝죠? 150원 차이니까. 이 구간을 이렇게 한번 그어봤더니 4,000원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이 4,000원이면은 아래로도 한번 4,000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 그러면은 11,000원보다 4,000원 낮으면 한 7,000원 구간 되죠? 오, 7,000원 구간에 그어봤더니 이 종목이 7,000원 초반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신규 상장주는 좀 넓게 보기보다는 좀 촘촘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대응선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제가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 4,000원 사이 중간 저항으로 해서 2,000원을 그어봤더니 9,000원이 하나 나오고 요 구간은 뭐 음봉이라 의미가 없죠. 13,000원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날을 제외하면은 쓱 봤을 때 어느 정도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아요. 첫날에 11,000원 이탈했다, 둘째 날 11,000원 회복 시도했었죠. 그리고 나서 11,000원을 재차 이탈하고 그 다음날 회복 시도 이탈 이렇게 됩니다. 그럼 11,000원이 의미를 가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 저항 9,000원 부분을 봤더니 9,000원을 이탈한 다음에 9,000원 회복 시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다시 한번 9,000원 회복 시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9,000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꼬리가 길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은 열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11,000원 구간은 의미가 있는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9,000원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보면서 기다렸더니 오늘 양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정을 했던 9,000원 구간은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9,000원을 회복했으니까 이 9,000원 구간을 유지하면 보유하고 이탈하면 매도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는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하는데 좀 촘촘하게 설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9,000원 구간에서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한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11,000원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저항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11,000원을 내일 뭐 갭으로 해서 훌쩍 넘어간다? 아유, 나이스하죠. 그럼 11,000원 유지하면 보유한다 생각하고 다음 13,000원을 대응선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내일 뭐 음봉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9,000원 유지를 보겠지만 뭐 음봉으로 시작하고 뭐 위쪽으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한다. 그럼 11,000원은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보면서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핀텔 관심 가져 보시고요. 뭐 이슈는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사업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지요.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뭐 수소, 게임
뭐 엔터 뭐 많은 쪽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원하고 있어요. UAM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죠. 그러다 보니 이 펜텔이란 기업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신규 상장주라서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스마트 시티의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된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교통체계를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추후에도 비슷한 이슈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 뭐 짧게 교육해 드리고요. 다음 종목 인디F입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쌍용 건설이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디F의 모회사죠. 글로벌세아가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서 엮여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까지 3연산까지 갈 이슈인지 모르겠다. 일단은 이 1,500원 유지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1,500원은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유지를 보여주더니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또 간단하죠. 2,000원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2,000원 이탈하면 한번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대원강업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사우디에서 수소 협력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부터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수소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이 오일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차세대 친환경이 필요한데 이제 수소 쪽에 사우디가 관심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뭐 제가 한 수십 차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수소 경제 육성 목표 발표된 부분과 사우디의 수소 협력 기대감 모두 이제 해당되면서 오늘 수소 관련주들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대형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250원 넘어와서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은 보통은 이 정도면 이탈하지 않습니다. 내일 거래량 실어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다음 목표치인 3,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3,500원, 3,750원 이렇게 25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원익큐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옴시티 비즈니스 워크숍에 사우디 기업 사빅이 참여를 하죠. 이 사빅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2,300원 돌파해서 2,500원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죠. 그동안 소외주였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2,000양봉 유지하면은 아주 나이스하다. 이 양봉의 중심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럼 좀 우리가 좀 여유롭게 2,200원만 유지하면 된다. 그리고 2,100원만 유지해줘도 위는 올라갈 텐데 2,100원까지 내려오는 거는 좀 약한 거고요. 2,200원만 유지해주면 아주 나이스하고 2,300원 유지한다. 이 위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번 진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회사 기성금속이 이 사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한국선제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다.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한 구간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4,000원 회복되면서 이제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4,000원 회복되면은 이제 이 아래 구간에서 바닥 다지고 트랩을 완성하는 건데 트랩 완성하고 어제 하루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오늘까지 지지력 테스트하고 바로 튀어 오른 이슈까지 함께해서 튀어 올랐습니다. 4,500원 돌파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5,000원, 5,500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자, 이 종목 어색하신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종목명을 변경한 거다. 최근 이제 뭐 WI도 그렇고 이 기업의 뭐 기존 사명은 코리아 SE였는데 이제 리튬 가격 쪽으로 이제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리튬 관련주들은 다 이름을 이렇게 리튬을 넣어서 바꾸고 있습니다. 아예 이 직관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 리튬 기존에도 이 18,000원 구간 중요하다. 14,000원만 유지해주면 도전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리튬 가격이 올해 2배 이상 올랐는데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18,000원 유지되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유지시 보유, 이탈 시 한번 수익 실현한다 보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프리카TV는 이제 트위치 코리아에서 VOD 기능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트위치가 기존에 이제 해상도도 720으로 뭐 제한한다라고 했었고, 그때도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뭐 VOD 서비스 기능 중단한다? 그럼 아프리카TV는 당연히 긍정적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월드컵 때 아프리카 TV 보면서 같이 뭐 별풍선 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 많죠. 아프리카 TV의 뭐 유튜브 이런 쪽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래량도 터졌고 아주 좋은 모습 보였다. 9만 원이 다음 목표치고 그 다음 11만 원 이런 식으로 2만 원씩 높이면서 다음 저항 구간 보시면 됩니다. 9만 원 정도는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건드리면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11만 원 넘어가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니트론텍. 현대차 국회사무처가 이제 국회에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하는 쪽으로 MOU를 맺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호실적까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 이슈와 함께 실적까지 받침이 된 것이죠. 그래서 4,500원을 돌파했는데 거래량도 폭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핀텔 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에서 스마트시티 쪽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라고 해서 비슷한 이슈로 좀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 건설 쪽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데 그 외에 문화 콘텐츠나 친환경이나 이제 뭐 스마트시티나 아니면 뭐 UAM, 뭐 엔터 게임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중심 섹터에서 파생되는 섹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환매가 한번 다시 돌면 또 다시 건설 쪽, 건설 뭐 기계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순환매 노리시고 그리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건설 쪽은 이제 좀 쉰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들올랐던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보셔도 되겠죠. 우크라이나 쪽은 지금 전쟁 때문에 빠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뭐 가가지고 뭐 그 건물을 짓고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듈러 주택 같은 거 있죠.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쪽으로 과거에 많이 지었었죠. 이런 모듈러 주택 쪽 관련주 쪽을 우리나라에 요청했다라고 하니 이거 수개월 전에 이미 요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관련주들, 뭐 범양건영이라던가, 뭐 SY라던가, 뭐 그런 해당 종목들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뭐 덕시나우진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철원군 소재의 양돈 농가에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보통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쪽 가면은 이제 중앙 백신이나 아니면은 이 뭐 파루 뭐 이런 종목들 뭐 약간씩 뭐 반응은 나오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동물 백신 쪽 제일바이오 이런 쪽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뭐 대표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큰 이슈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이쪽 섹터에 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원에너지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장비 이 소재 업체 진출에 따른 사업 확장 기대감이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지요. 그러면서 친환경 쪽으로 이 강원에너지가 진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거래량까지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9,000원 구간 회복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회복 시도를 하는데 오늘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거래량 실어주고 이 구간 위에서 9,000원 위에서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다음 만원, 11,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높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